자, 이번 제 실기 제2강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저번 시간 수업했던 수익금액 명세서는 이렇게 돼요. 기업회계와 법인세와의 차이입니다. 기업회계와 법인세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 근데 지금 하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요 법인세와 부가세의 차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인은 1년에 4번을 신고를 하죠. 그 신고했던 부가세로 신고했던 통상적으로 매출 공급가액, 걔를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하고 법인세에서 말하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수익금액,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수익금액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0번대 매출과 영업의 수익 중 부산물,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부가세의 과세 표준은 사실상 팔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 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가세 쪽이 조금 더 많이 잡히는 모습을 띠게 될 거고요. 법인세에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죠. 400번대 매출과 영업의 수익인 부산물 매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 법인세와 부가세의 차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차이와 이 차이를 동시에 구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동시에 구하는 문제. 좀 더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1번, 2번, 3번. 여기가 이제 주제죠.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 차이 검토. 실기를 한번 바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보면 까망이가 대다수죠, 맞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기를 세팅합니다. 407페이지 9307. 자, 현재 페이지는 407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9307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제가 뭐 이상한 거 적어놨죠, 맞죠? 이거 적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겁니다. 1.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이렇게 짬뽕된 수업이죠. 시험이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참고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만 나오면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형식이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만 나오면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데, 이렇게 섞어서 내면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1번의 내용을 보시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있죠?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열어서 여기에 데이터를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현재 여기 화면에서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입력을 하면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현재 문제는 이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부분은 제품 매출이 얼마이고 상품 매출이 얼마이고 그 중에 잡이익이 부산물 매각에 얼마이고 이렇게만 필요하지 현재 여기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이 나오죠. 자, 상품 매출은 이쪽 라인입니다. 상품 매출에는 위탁 판매 매출이 2천만 원이 매출액이고 매출원가가 1,400만 원이 누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요렇게 데이터와 여기까지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1F4 맞죠? 1F4 제품 매출 금액 맞는지 확인 안 했네. 그 다음 2F4 상품 매출 1F4 상품 매출 2F4 잡이익 해서 150만원. 얘는 이제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근데 이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없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다가
기타 수익 금액 조정 가서 여기에 상품 매출이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F2 상품 매출을 해야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했고요. 여기에 있는 수익 금액 2천만 원과 대응원가 1,400만 원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수익 금액 2천만 원만 수익 금액 조정 계산에 가산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이 상태에서 F3를 눌렀을 때 여기에 있는 매출 누락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매출원가 가소 부분이 이제 여기에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세무 조정할 때는 매출과 원가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맞다. 여기에 있는 과목 부분은 잘못 쓰더라도 감점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감점사항 부분은 요 금액과 소득 처분에 대해서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1차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수익 금액 조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번 시간의 수업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쳐다볼게요. 여기에 있는 금액은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니까 얘는 조정 전이죠. 전. 맞죠? 여기는 이 데이터는 조정 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가 끄트머리가 보이도록 여기 화면을 살짝 당겨 주시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를 이렇게 클릭 한번 해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불러오기 했을 때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조정 후 데이터랑 다시 요 조정 후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가끔씩 문제에서 제시되는 부분은 조정 전 데이터를 제시해줘요. 현재 문제도 조정 전 데이터예요. 책과 얘를 비교해보면 얘는 조정 후고요. 책에 있는 데이터는 조정 전 데이터예요. 그냥 조정 전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내수 판매라는 것은 국내에 파는 거고 수출이라는 것은 국외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생산품을 국내에 파는 거고 수입 상품을 국내에 파는 겁니다. 현재 구조는 A와 B가와 C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다 합해서 얘가 나오는 구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책에 안 나와요. 나온다. 요즘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거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수출 쪽에 여기에 숫자가 안 들어가져요. 숫자가 안 들어가져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매출액이 이만큼인데 지금 수출이 없네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다 가면 되겠네. 다 국내 상품 내수 판매네요. 수출이 없네요. 네, 수출이 없어서 이 부분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요 기준 경비율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를 넣어봅니다. 시작. 에러 메시지를 보셨죠?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기준 경비율 코드가 똑같은 것들은 두 번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합치기 하셔야 돼요. 합치기. 뭐 계산기로 합치기 하셔도 되고 여기도 계산기 있다 맞죠? 그래서 요거에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계산기 누르고 컨트롤 V. 자, 그 다음 요거 선택해서 컨트롤 C 여기 컨트롤 V. 그럼 밑에 지금 합계가 나왔거든요. 복사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숫자가 바뀝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3865빵빵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데이터와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합했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기준 경비율 번호가 똑같을 때는 합하기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하시고, 그 다음 이 라인을 지워줘야 되죠. 이 라인 이렇게 지워줍니다. 두 번째, 자, 여기는 503006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요것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가? 안 바꿔줘도 됩니다. 그대로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순서를 잘 조금 기억 한번 해보세요.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 여기에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익 검토를 누르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불러와줘야 돼요. 근데 현재 숫자가 안 불러와지죠. 그래서 제 설명 잠깐만 들어보세요. 실제 시험에는 불러와져요. 실제 시험에는 불러와지는데 이 책 저자가 뭔가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 보면 지금 비어 있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각 기수의 신고를 하는 거죠.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6월부터 7월부터 이렇게 귀찮으니까 제가 1월부터 12월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른 후에 자, 그 다음 여기 가서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를 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실제는 이것도 4번 들어와야 되죠. 맞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됐고 여기서 불러오기 누르면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는 불러와진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이 숫자가 이 숫자가 좀 달라요. 맞죠? 실제적인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에 이 숫자를 넣어주세요. 자, 2562000000. 그래서 우리가 예제 문제 풀 때만은 불러오기가 안 되니까 요거 보고 여기에 그냥 바로 입력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순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고 가서 불러오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쫙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이해를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린다고 했어요. 헷갈린다고. 여기가 이제 법인세 파트고요. 여기가 법인세 파트고, 자,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켜볼게요. 여기가 부가세예요. 여기가 부가세. 법인세는 동그라미와 세모와 그다음 네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네모가 뭐지? 네모를 갖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를 갖고 있고 부가세는 동그라미와 X와 별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이렇게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하냐면 우리가 조정이라는 걸 할 거예요. 조정.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요 조정이에요. 조정. 자, 법인세를 부가세로 맞추기 합니다. 자, 법인세를 부가세로 맞추기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죠? 법인세가 기준이에요? 부가세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부가세화 시키는 거예요. 요거 먼저 마음속에 좀 넣어보세요. 법인세를 뜯어가지고 부가세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이제 부호가 바뀌어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법인세를 뜯어가지고 부가세화 시킬 거예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있고 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정 없습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와요. 법인세도 있고 부가세도 있으면 아무 조정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삼각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삼각형. 맞아요? X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X. 맞아요? 네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네모. 여기 이제 조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부가세 있으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자, 다시. 법인세에는 없고 부가세에 있으면 자, 법인세에는 없고 부가세에 있으면 플러스이다. 맞아요? 법인세에는 없고 부가세에 있으면 플러스. 거꾸로 부가세에 없으면 오케이.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 있으면 플러스, 부가세 있으면 플러스, 부가세 없으면 둘 다 있으면 안 해. 자, 그게 여기에 적혀있죠. 자, 부가세 있으면 플러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부가세 없으면 마이너스. 이것을 했을 때 정답이 되면 요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상품 매출에는 위탁 매출액 2천만 원이 누락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법인세에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부가세에는 제출했죠. 부가세에는 된 거였죠. 맞죠? 근데 금방 조정하면서 얘가 넣었죠. 맞죠? 없던 2천만 원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조정 후에는 들어간 거죠. 부가세 있죠. 조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는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제 밑에 한번 가볼게요. 상품 매출 1386 5빵빵빵빵빵.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요거네요. 1386 5빵빵빵빵빵. 얘네, 맞죠? 그러면 법인세도 있고 부가세 있으니까 조정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상품 매출은 116000000 얘죠? 그러면 조정 후에도 있고 부가세도 있으니까 조정이 없습니다. 그 밑에 세 개 이제 보세요. 세 개. 비품 매각대는요. 비품, 대변의 비품,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뭐 어쩌고 저쩌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처분 손실 뭐 이런 분계인데요. 비품은 400번대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그러면 비품 매각대를 조정하겠습니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자, 부가세 있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는 부가세 자료입니다. 맞죠? 얘가 부가세 있는 애예요. 법인세 수정신고에는 없습니다. 플러스. 상품 관련 선수금은요.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00번대 매출에는 없고요. 부가세는 선수금에 부가세 달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와가지고 계약금입니다 하고 카드 긁었어. 그럼 그 카드 안에는 부가세가 붙어있어요. 이해가시죠? 선수금 안에는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있고 법인세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입니다. 개인적 공급은 우리 회사의 상품을 건네주는 거죠. 우리 부가세 수업할 때 간주 공급은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고, 공급의 의미는 따지고 보면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400번대 매출은 아니에요. 매출이긴 매출인데 400번대 매출 아니에요. 다만 부가세에서만 등록을 하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플러스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비품 매각대가 여기에 고정자산 매각이라고 있을 거예요. 화면 조금만 확대할게요. 확대하면 안 되겠다. 다시 여기 보면 자산 매각이라고 있죠. 자산 매각. 여기 유형 자산 및 부산 무형 자산 매각에 여기에 500이라고 입력합니다. 여기에 500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다음 상품 관련 선수금은 거래 시기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감액이라는 말은 마이너스고 거래 시기 차이 가산은 플러스예요. 여기에 1000만 원 넣습니다. 자, 개인적 공급은 여기 나오죠? 개인적 사용, 개인적 공급. 자, 여기에 50만 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빨간색이 사라지면 정답입니다. 자, 이거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여기 부호를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 변수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다예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50만 원 넣었어요. 그 다음 여기에 1000만 원 넣었어요. 그 다음 여기에 50만 원, 여기 500만 원 넣었어요. 근데 이 빨간색이 안 사라져. 그러면 살짝 부호를 의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끝이에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정도는 그냥 일단 따라와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페이지, 자, 요거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는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작성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현재는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만으로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F4 숫자 맞는지 확인. 가끔씩 문제와, 블록이가 다를 때도 있음.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2F4. 맞죠? 얘는 이제 조정 전이나 조정 후나 똑같기 때문에 불러오는 데이터가 똑같겠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누르시고 아까 했던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조정 후가 보이게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를 열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 그랬을 때 얘랑 맞는지 확인하는 거. 당연히 맞죠? 당연히 맞죠? 이렇게 하시고 얘는 이제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는 끝났고요.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가 남았어요. 자,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요 부분을. 자, 다시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얘가 C인데 이 숫자는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요 A랑 B랑 C랑의 합계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금액 중에서 이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숫자가 안 적힌다고요. 다시. 여기에 숫자가 안 적혀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저 혼자 할게요. 저 혼자. 요 방법을 터득하면 우리 세무 1급이 회계 2급부터 세무 1급까지 중에서 가장 시간이 모자른 과목이에요. 시험 칠 때.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자,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138700000. 자, 이 숫자를 제가 넣었고 이 숫자를 이제 빼볼게요. 빼기 12700000. 자, 이 숫자가 났죠. 맞죠?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갑니까? 그 다음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랑 합해서 얘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 넣을 거냐면 이 숫자를 넣어보세요. 넣으셨습니까? 자, 넣었더니 제가 여기에 넣을 숫자가 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기에 얘가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127 플러스 엔터를 쳤더니 요 숫자가 딱 나오죠. 맞죠? 다시 돌아가서 이 숫자를 여기에 다시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숫자 두 개가 역전이 되죠. 그래서 1260 플러스 딱 하니까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맞죠? 여기에 0 합니다. 엔터. 그러면 숫자가 오른쪽으로 튕겨요. 요 방법은 이해갑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시간 단축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계단기 뚫으시면 돼요. 자, 제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국내 생산품에 넣어야 할 숫자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인데 얘를 넣으면 차이가 오른쪽에 떠요. 그래서 127 플러스 엔터 돌아가서 1260 플러스 엔터 0 엔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입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업종 코드를 넣어봅니다. 시작. 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제 얘를 넣으면 292203을 넣으면 이런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하기를 해야 돼요. 합하기는 컨트롤 C,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V.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탭, 컨트롤 V. 이러면 이제 되죠. 자, 요거 저는 좀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줄여 쓰시면 좋고, 얘는 이제 F5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화면 저장 버튼 누르시고 시나리오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장. 맞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뭐 한다? 불러오기. 근데 안 불러져요. 그래서 현재 제가 문제 제시한 이 데이터를 강제로
입력합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 데이터 여기 과세 일반에 2153 플러스 플러스 엔터, 영세에 127 플러스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게 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 맞아요. 자, 시간 조금 드릴게요. 요 빨간색 없애보세요. 시작. 자, 현재 보니까 요거랑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품 매출 부가세법상 1390이고 법인세도 1390 둘 다 있으니까 안함. 맞아요. 그 다음 830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안함. 그러면 해야 될 놈은 이 두 놈인데 여기 가서 보니까 기계장치 매각은 부가세에만 있는 놈이야. 플러스 사업상 증여는 부가세에만 있는 놈이야. 플러스 일단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라면서 기계장치 매각 보니까 단골인 것 같다. 맞죠? 여기에 5천만 원을 넣고 5천만 원 넣고 그 다음 사업상 증여는 보니까 여기에 사업상 증여가 되어 있네요. 맞죠? 사업상 증여는 1,000만 원이라고 넣으니까 빨간색 사죠.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얘는요, 요렇게 조금 문제가 나옵니다. 이 사업상 증여에 대한 그냥 해석이에요. 그냥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업상 증여에 대한 해석인데, 해석한 김에 제가 해석 한번 해볼게요. 당사는 매출 거래처에 제품을 증여했다. 이게 뭐냐면 사업상 증여입니다. 제품이 증여가 되면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그렇지, 매출이죠. 자, 사업상 증여는요, 제가 표현상 매출 접대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접대비는 어디서 접대비라고 쓰냐면 매입 접대비죠.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접대할 목적으로 샀다. 그런데 매입 접대비의 유형은 뭐죠? 불공이죠, 불공. 매출 접대비는? 맞습니다. 건별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 유형이 건별입니다. 건별. 이 유형이 건별입니다. 건별. 건별이니까 그때의 흔히 말하는 매가는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죠? 원가예요? 시가예요? 시가입니다. 부가세는요. 자, 부가세는 시가예요. 시가. 알겠죠? 세법은 시가예요. 그래서 공급가액 1000에 부가세 100이 됩니다. 공급가액이 1000에 세액이 100이 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판매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되는 거고, 이때 우리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적요 8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시가예요? 원가예요? 그렇죠. 원가죠. 그래서 여기에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 달리는 부가세 일수금은 원가 20%가 아니라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0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접대비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매출 접대비라고 한다고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위로 날아가요. 1000에 100으로 날아가고 회계 장부에는 800에 900이 날아가요. 근데 세법은 1100이 접대비로 인식하고 회계에서는 900을 접대비로 인식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입력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냥 이거 입력하는 문제는 세무 2급부터 살살 튀어나와요. 사실은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명시 안 했으니까 그냥 1월 1일이라고 하고 제가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유형이 뭐라고요? 건별 14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건별이 되는 거죠. 자, 품목은 제품이고 여기에 1000만 원을 넣고 엔터를 딱 치면 1000만 원이 쪼개집니다. 이렇게 막 쪼개지겠죠. 이렇게 쪼개지겠죠. 맞죠? 그러면 다시 입력하던지 아니면 1100으로 입력해서 쪼개면 됩니다. 그 사업상 증여는 실제 시험 칠 때 통상적 거래처를 안 적어도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나오면 적으면 되고요. 뭐 안 나오면 안 적어도 돼요. 그 다음 분계는 3밖에 못하죠. 그래서 혼합을 걸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제품 매출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적요를 8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차변에 접대비라고 쓰면 여기 800이고 여기 900이 되면 되죠. 요거 입력 한번 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것까지 이제 되었고요. 한번 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 있는 사업상 증거를 조금 더 확대시킨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세 번째 거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이는 가장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문제는 430페이지의 회사 코드 9322인데 이 문제가 블록이 즉 1F4 하면 숫자가 좀 달라요. 문제가 잘못된 거죠. 결론은. 알겠죠? 그래서 현재 가의 데이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 자, 요렇게 두 가지를 보고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시작. 제가 지금 화면을 안 바꿨네. 요렇게 두 가지를 보고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 보셨을 때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 요 데이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 있는 두 개로 1F4 하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맞죠? 일단 고치시고 두 번째는 요 부분인데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여기에 제품이라는 글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품 매출이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F2 제품 매출. 근거 법령은 안 적어도 무방합니다. 수익 금액은 매출 31050 플러스 대행원가는 27 플러스 엔터. 자, 여기 있는 수익 금액은 여기에 가산 항목에 들어갔는지 확인. 클릭 확인. 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수익 금액과 대응원가에 대해서는 조정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F3 누르고 여기에 딱 갖다 대고, 자,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에, 여기 있는 걸 여기 해도 되죠. 자, 여기에는 모습상 이제 적성품이라는 것이 위탁 매출이죠. 맞죠? 그래서 위탁 매출로 넣을게요. 위탁 매출 비슷한 거 넣으시면 됩니다. 31050 플러스. 자, 오른쪽에 가서는 여기도 위탁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위탁 매출 원가 누락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들어가서 선택해서 27 플러스 엔터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이고, 하는 김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잊지 말고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보다시피 저장 버튼입니다. 저장을 해주고 얘를 이렇게 쭉 끌어줘야 돼. 왼쪽으로 쭉 끌어주고, 그 다음 조정 수익 금액 명세서를 열었을 때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맞는지 봐야 돼요. 가끔씩 맞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맞으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숫자가 맞으면 필요 없어요. 왜 이걸 계속 걔가 강조하냐면, 사실상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있는 데이터는 틀려요. 책에는 조정 전이고 우리가 여기 넣는 건 조정 후예요. 그래서 숫자가 달라요. 제품 매출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책에 있는 데이터랑 조정 수익 금액 명세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를 여기에 넣어보세요. 아시겠죠? 시작. 지금 나 혼자 하고 있었어. Sorry. 여러분들 놓친 부분은, 맞네요. 여기에 넣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2억을 넣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200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있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엔터 하면 다시 컨트롤 V 하고 엔터 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0.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조금 늘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도 이제 요 경비유 코드 넣어야 됩니다. 자, 코드 번호 넣어봅니다. 515070. 여기에 515070.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끝났고, 저장 버튼 누르고, 그 다음 여기 가서 블록이 누르고 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죠. 그래서 얘를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강제로 넣습니다. 737, 650, 200 이렇게 강제로 넣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간색 요거 지워보세요. 시작!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건데,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인세랑 부가세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얘는 세무 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도 이제 매가를 310000 넣었고, 얘는 부가세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착각해서 거기에 310000이 누락됐기 때문에 막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 법인세 버전 수익금액 요거는 전부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얘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인데요. 대표이사 자택의 전자기기 부품으로서 시가죠. 맞죠? 시가로 하면 부가세 있고 법인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호를 플러스로 시가로, 얘는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공급에 180만원 넣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보면 개인적 공급 여기에 180만원 넣으면 여기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헷갈려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465페이지 이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현재 이 문제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인데, 일단은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수익금의 요거랑, 그 다음 여기 80만원과 40만원에 대한, 액션을 했죠. 수익금액 조정에 가서 1F4 결산서상 수익금액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 가서, 자, 여기, 혹시 내가 F2 제품 매출을 하지 않고, 그냥 제품 매출 찼어.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단, 돌아가서 여기 80만원이 없고,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올려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빨간색 사라져요. 그 다음, 요거 누락하면 안 돼요. F3에서 여기 있는 조정을, 자, 여기 있는 조정을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조정 넣어줘야 되고, 자, 여기 있는 대응원가도 여기 송금사립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요 작업까지 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익금액 명세서이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생기는 에러들인데,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에러가 뜨는지는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원래 순서는 지금 얘가 지금 조정 후잖아요. 얘가 조정 전이고, 얘가 조정 후에요. 숫자가 요거랑 요거 차이가 80만원 얘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안 누른 상태에서 조정 후를 불러오면 얘가 이렇게 80만원이 머금지 않고 들어온다고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80만원이 없는 애가 얘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를 저장 버튼 누르고 불러오기 하면 여기 5905, 800이 돼야 되는데 가끔씩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됐어요. 이제 5905, 800, 000이 됐어요. 되고 나서 그다음 여기는 경비율 코드 번호지. 여기 몇 페이지죠? 560. 560? 460. 잠시만요. 460 없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코드 번호 넣고, 여기 32100이 넣고, 503007 넣고, 그다음 여기 영세율 숫자 요거 넣죠. 그렇죠? 여기에 넣는 거 보세요. 300 플러스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0 엔터. 아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이 페이지 끝. 이 페이지는 단순 경비율 번호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랑 여기에 튕구는 방법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저장 누르고 그 다음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이 검토 가서 블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소연 씨랑 민정 씨가 에러, 지금 저도 똑같이 에러 떴네요. 80만 원 없잖아요. 아까 소연 씨가 거기 80만 원 넣으면 아마 다 맞아질 거예요. 그래서 맞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전에 블록이에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다음은 다시 블록이 하니까 안 돼. 이게 시험 칠 때 오고 에러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지금 이제 요것을 제가 요거 입력하라 했잖아요. 요 숫자 넣으면 얘 고쳐지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봤어요? 고쳐졌어요. 이게 변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상 에러를 그냥 답은 맞췄는데 프로그램상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여기를 강제로라도 5905, 800, 000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거 바꾸고 그 다음 요 빨간색을 없애야 되는데 이제 빨간색은 이거죠. 요번에 문제 트랩이 이거였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고 법인세는 지금 넣었으니까 있다는 거거든요. 있고 없으면 얘를 어떻게 돼요? 빼야 되죠. 부가세 없으면 빼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제품은 판매 촉진비라고 해서 얘가 아까 매출 접대비가 얘입니다. 매출 접대비 표현상 매출 접대비. 얘가 매출 건별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부가세 있고 법인세 없는 거라서 얘는 플러스. 대신 원가야 시가야? 시가로. 이 두 가지 넣으면 이제 없어질 건데요. 요 40만 원은 매출에 대해서 누락된 거니까 매출 누락에 마이너스 80만 원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판매 촉진비는 시가로 여기는 매출 접대비라고 했으니까 접대 제공 요 부분에 시가로 플러스 400을 넣으면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요거 파랑이로 좀 바꿀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난이도를 조금 한 단계 올릴게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까망이 먼저 하고 파랑이 나중에 하는 걸로.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491페이지. 자,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잠시만요. 491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문제가 조금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여기 있는 제품 매출에 있는 요 데이터만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뒷장에도 있더라고요. 요거 잠깐만 봐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데이터만 여기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뒷장에 갔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어서 두 가지를 기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또 이해하셨죠? 그런데 얘를 이제 조정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정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처리한다. 합해서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한번 넣어보니까 여기 하나하나 넣는 방법이에요. 조정 등록을 누르고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얘가 제품이고 얘가 상품이면 그냥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얘는 둘 다 제품 매출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넣었어요. 시성품 제품 매출이라는 표현을 좀 했어요.
여기 시성품 제품. 이거 어떻게 쓰냐면 하단에 보면 직접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단축키가 F6입니다.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조정 등록 들어가서 F6 누르고 F6 누르고 F6 누르고 F6 누르면 이 직접 입력이 팔았고 안 팔았고 팔았고 안 팔았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 F6를 이렇게 계속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 부분이 맞죠? 이게 그래서 F6가 단축키인데 직접 입력으로 해서 제가 시성품 제품 매출이라고 써줬어요. 대신 시성품 제품 매출이라고 직접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가 내가 스스로 1번이라고 선택해 줘야 돼요. 유보 발생이라고. 그래서 위에는 시성품 제품 매출이라고 해서 제가 입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F6 이렇게 누르고 시성품 제품 매출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요. 이해가시죠? 엔터 얼마였지? 1800. 그 다음 옆에 있는 소득 처분이 이게 자동으로 안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요것을 1번이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였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 내용을 봤더니 문제가 조금 부실해요. 3730, 810, 9500 요거랑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 숫자랑 조금 좀 줄여볼게요.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를 조금 천천히 보니까 요거와 요거 차이가 얼마냐면 1200이에요. 1200이 얘죠. 또 얘라는 말은 뭐냐면 뒷장에 있는 매출 누락은 부가세 신고서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매출 누락한 애는 부가세 신고서에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고요. 지금 1200은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거니까 플러스인 거예요. 문제가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부가세 신고서에 다 있고 단 얘는 없고 그냥 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문제에서 좀 이렇게 좀 순화할 건데 여기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입력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빠져 있어요. 맞죠? 예, 좀 눈치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 수익금의 명세서 가서 이제 불러오기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아까 민경 씨는 왜 2개였지? 맞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하나만 불러진다니까. 하나만 불러지네. 어쨌든 그렇고 여기 수출 금액이 582, 809, 400 엔터,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0 엔터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그 다음 저장 한번 누르시고 과세 표준 수익금에 가서 불러오기 하고 그러면 여기 숫자가 2개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오는데 이 문제가 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었고 그다음 이 숫자랑 3758810 국방방에 여기랑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 와서 아까 했던 그 고정자산 매각 이거죠. 업무용 승용차 처분에 관련된 1200만 원은 고정자산 매각 부분에 대해 가서 1200 플러스 그 다음 뒷장에 있는 부분은 매출 누락이고 마이너스 2800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죠? 이것도 파랑이로 바꿀게요. 파랑이로 바꾸겠습니다. 저 뒷장에 있는지 몰랐어. 파랑이 바꾸겠습니다. (526페이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없죠. 영세가 없죠. 맞죠? 영세 이게 면세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는 그냥 과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영세가 있는 문제들은 아까 오른쪽으로 튕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요.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요 2개 입력하고 그 다음 작업 진행률 문제를 넣었을 건데 제가 아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100%가 넘기면 안 된다. 그걸만 이해하시면 이거 안 틀려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 넣고 8천 넣었으면 아마 100%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여기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입력할 때 여기에 있는 진행률이 100%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 조정액이 이제 1,000만 원이 떴다 맞죠? 이 1,000만 원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서 이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또 누락할 수 있는 부분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F3 딱 누르고 요 1,000만 원 넣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조정하던 여기서 조정하던 이 조정액은 여기 조정 등록에 등록해 줘야 돼요. 이해하시죠? 한 분 정도는 여기 1,000만 원 누락하지 않았을까? F3에서 1,000만 원 넣어줘야 돼요. 두 번째, 이 데이터는 부가세 신고서에도 누락이 됐습니다. 이 말이 지금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문제에서. 그래서 법인세는 지금 넣었으니까 넣게 된 거고 부가세 신고서에도 지금 누락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을 뭐 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일단 답이 돼요. 자, 두 번째, 요 제품 매출 누락이다, 맞죠? 제품 매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요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빠른가요? 아니면 빠르죠? F3를 통해서 조정 등록을 해 주어야 해요. 시험 치러 가서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타 수익금액 조정이던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조정이던 무조건 조정 등록은 해 주어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F3를 하고 이제 입력할 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되면 이제 모습이 좀 보기가 좀 좋죠. 이제 이렇게 이제 넣어 주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넣고 수익 금액 조정 왔을 때도 여기 와야 되는데 간혹 이제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 빨간색을 없애는 방법은 여기에 강제로 220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가 마무리되었고 이게 저장 버튼을 누르고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에 와서 불러오기 했는데도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는 저는 봤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로 이 숫자를 맞춰줍니다. 자, 2691 이빵빵이 나오도록 어쨌든 여기 있는 숫자를 맞춰줍니다. 알겠죠? 안 불러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내가 강제로 조정 후 데이터를 이게 조정 후 데이터죠. 이 조정 후 데이터를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얘는 이제 아까 영세가 없기 때문에 튕구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 자, 그 다음 차익 검토 와서 또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맞는지 봐야 돼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에러 뜨는 경우는 얘를 저장 버튼 안 누르고 와서 이제 불러오게 했던 경우 다시 불러오게 해도 안 바뀌더라고. 안 바뀌는 부분이 특히 여기가 안 바뀌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는 또 바뀌어요. 2691로 바뀌는데 여기가 2691로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꼭 넣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상으로는 바뀐다고 했어요. 그 다음 아까 마이너스 1,000만 원 부가세 신고서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사업상 증여죠, 맞죠? 사업상 증여는 부가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마지막 피날레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6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요 금액을 통해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를 만들고 현재 문제는 이제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는 아닌데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다음 공사 수익금 5,000만 원까지 해서 이렇게 강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조정 등록하고 그러지 않고 강제로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입력했어요, 제가. 입력하고 나서 위에 저장 버튼 누르고 그다음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를 가져와서 불러오기를 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이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두 번째 나중에 이 데이터랑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려고 제가 좀 강제로 입력하세요라고 했고 시험 칠 때도 입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내가 굳이 손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얘가 오히려 더 편하죠.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날라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단순 경비를 번호 넣고 이 페이지는 끝. 영수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
자, 그 다음 이거와 이것을 입력했죠. 이제까지는 영세율을 입력했는데 이 문제는 면세인데요. 면세 입력 하나, 과세 입력 하나.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숫자와 이 숫자의 차이를 비교하는 건데 이 숫자 차이 이제 찾아보는 거죠. 찾아봤더니 여기랑 봤더니 1,000만 원 차이 나네요. 맞죠? 이 1,000만 원이 뭐지 했더니 이거네요. 그럼 부가세가 많죠? 그럼 부가세 있다는 거지. 플러스 1,000. 일단 하나 먹혔고. 자, 두 번째. 요거는 문제에서 정확하게 제시는 좀 안 했는데, 공사수익금 5,000만 원에 대해서 누락했다라는 말은 부가세에 지금 누락된 거거든요. 법인세에서는 조정해서 들어갔고, 부가세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5,000이 됐어요. 요까지는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두 개 넣었더라, 대부분.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넣었는데 빨간색이 안 사라져. 이제 이런 경우지. 얘를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부가세 있으니까 플러스, 얘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두 개에서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여기는 부가세 있으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으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5,000, 마이너스 5,000, 그 다음 플러스 1,000 이렇게 넣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본 문제는 1장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랑 2장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의 문제는 아주 잘 나오니까 꼭 복습하시길 바라며 아까 했던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 수익금의 명세서입니다. 자, 업종별 수익금의 명세서에서 여기서 보시면 가장 먼저 입력한다라고 했고요. 과거 문제 중에서 기준 경비율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서 감점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자, 요거 입력 안 해서 감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 꼭 입력하시고 단 이 부분은 안 고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국내 생산품의 입력 후 수입 상품의 0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이 된다 해서 말 하나 빠졌죠. 서로 반대로 입력해요. 맞죠? 입력 후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국내 생산품의 입력 후 산출된 금액을 넣으면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국내 생산품에 넣은 후 산출된 금액을 넣으면 국내 생산품에 넣은 후 산출된 금액이 이제 수익 상품에 뜬 숫자를 넣으면 좀 뭐 이상하다. 이해했죠?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렵네요. 국내 생산품에 입력 후 수익 상품에 뜬 숫자를 여기에 넣고 여기 0을 넣으면 자동 계산이 된다. 뭐 그런 말을 표현하기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익 검토 부분에 부가세 신고 내역 보기에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실제 시험에는 이게 전부 다 불러가지고 자 플러스 기호는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거 여기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기호는 부가세 신고서에 없는 거.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 모든 조정이 맞으면 빨간색이 사라지는데 제가 이제 약간 애매한 게 이거야. 시험 치러 가서 과연 정신을 차리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슬쩍 플러스로 마이너스 바꿔보라고. 이해가죠? 슬쩍 바꿔보는데 빡 사라졌어. 그럼 정답이에요. 제가 실제 유경험이에요. 유경험. 이해가시죠? 여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빨간색 안 사라졌어. 그럼 이거 플러스랑 바꿔보는 거지 뭐. 이해가시죠? 이런 걸 이렇게 가르치면 되나? 기준 경비율 번호가 중복이 되면 하나로 합쳐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프린터에 네모난 칸 되어 있을 거예요. 중복되면 세무조정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정 후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둘 다 된 거니까.
세무 조정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도 된 거고 법인세도 된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산입해 줘야 한다. 결론은 이거예요. 부가세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한마디 더 하면 둘 다 있으면 안 하는 거. 하나 더 적을까요? 계속 프린터는 업그레이드 되니까. 둘 다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 둘 다 있으면.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하죠, 뭐. 그래서 둘 다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 두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글이 정리하는 글이죠. 그렇죠? 이 수업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면 저는 뭐 요거랑 요 밑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무에서도 이제 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헷갈려요. 역시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조금 많이 넣었어요. 파란색으로 많이 넣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는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헷갈린다. 요건 2022년도 문제인데 2022년도도 거의 비슷한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뿅.